한 번에 쪽팔림으로 그냥 대놓고 커피 한잔 할래요? 물론 여자분들도 나는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남자친구 나는 끊이지 않고 계속 사귀어야 돼 해서 누군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좀 정서적으로 그래야 그 사람한테 좀 의지가 되고 안정적이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물론 겉에서 보면은 자주 사람이 바뀌니까, 그리고 뭐 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몇 년씩 길게 가기도 하니까 되게 인기 많고 연애를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만끽하고 즐기는 사람이 연애를 했을 때도 자기의 짝꿍까지도 좋은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자 교사들은 다 눈이 높나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은 되게 시집 잘 갔다, 한 분은 국회의원하고 결혼하셨어요. 저 때만 해도 되게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안정적이고 방학 때 쉴 수 있고 신도 모르는 신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나 조직 안에서 계속 상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측근 아니면 아예 외부에서 선 소개팅 이런 게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남자분들 생각하시기에 교사 직업이라고 하면 되게 안정되고 참하고 미루어 생각했을 때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자분자분하게 얘기를 잘 해줄 것 같은 그런 여성상의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선호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외부에서 계속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니까 좀 기준치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눈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남자분들이 봤을 때 여자 직업으로서 되게 좋아 보이는 직업들 있죠. 예를 들면 승무원, 아나운서, 호텔리어 이렇게 좀 서비스를 겸직하고 제복을 입고 프로페셔널해 보이지만 여성성을 갖추어진 그런 직업군은 그만큼 남자분들이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분들도 다 좋아해서 대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부터 눈이 높다 이런 것보다도 A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B라는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나타났고, 토너먼트식으로 그런 분들이 점점 마주칠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참 잠시나마 청담동 사회 꿈꿨습니다. 최근 썸 북난 여성분 청담동 부자인데 같아요. 김치국 먹는 동안 인생 한방입니다. 김치국 맛있냐. 썸을 탔던 사람의 얘기를 나중에 전에 듣게 됐어요. 그분이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호남형이셨는데 되게 부잣집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거의 준재벌 정도로 기업인데 여자네 쪽 아버님이 이제 사위를 후계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우와 대단하다, 근데 그 오빠 잘생겼으니까 좋은데 장가 갔네 막 해서 옆에 오빠들도 되게 야 그 친구 역시 사람 잘생겨야 돼 해가지고 야 부럽다 넌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 사위를 꿈꿨지만 대릴 사위처럼 해가지고 여자분 집이 이제 워낙 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어느 한쪽이 경제력이 이렇게 높아버리니까 그게 여자 쪽이라고 해도 남자분 입장에서 계속 행동의 제약이라던가 푸시를 계속 받게 됐나 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잣집으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 집은 이런 가풍이 이러니 너가 약간 우리한테 맞추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고 이 정도 레벨이니 너가 스스로를 나한테 투자를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가치를 올려놔라 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노골적으로 뭐 당신 이거 해 이게 아니라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쨌거나 남자분이 집을 해간 게 아니라 여자분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말 그대로 대릴 사이로 지냈기 때문에 암암리에 식사 매너라던가 음식 취향 같은 것도 이제 다 맞춰야 되는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일말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장인어른 쪽은 완전히 다른 쪽이었죠. 그걸 이제 그만두고 나도 너한테 물려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엉뚱한 분야를 공부를 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둘만의 공간도 아니잖아요. 원래는 독립이 제대로 돼가지고 둘만의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게 제대로 된 독립인데 그것도 안 된 데다가 눈치 보게 되는, 집인데 내 집같이 편하지가 않은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죠. 본인의 자해를 할 정도로 머리도 탈모 생기고 해가지고, 원래는 남자 쪽에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아이를 갖지 말아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기 갖는 거를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한 3년 정도 후에 이혼을 했다는. 저도 그 전에는 남자 신데렐라인가? 되게 좋겠다,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사정을 듣다 보니까 일단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다.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집안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기대하는 바가 항상 서로한테 있잖아요. 내 와이프로서 기대하는 바, 내 사위로서 기대하는 바. 어찌됐건 간에 사람하고 사람이 엮이게 되면 기대치라는 게 있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또 연인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되고 이별이 되는 것처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맞출 정도는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사귄 여친이 평생 버스나 지하철은 타본 적 없는 부유층 자주였는데 끌려다니는 기분 비참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예쁜 여자 만나고 싶다.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다. 돈이 최고지 라고 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결과까지 이제 예상을 잘 못하시니까 마냥 부럽다.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외롭기 때문에 유부남이 됐든 유부녀가 됐든 나한테 관심을 표한다고 해서 그거를 뭔가 인정받았어, 이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그 자체가 기분 좋아 라고 생각하실 것도 안 되는 게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불쾌하고 기분 나빠야 됩니다. 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유부남 유부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러면 도장 찍고 와, 정리를 하고 와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죠. 딱 안정적으로 아이 낳고 다 가정 차리고 있는데 잠깐만 너랑 그냥 바람 쐬러 가면 안 될까? 약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요건데 엄청 이기적인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코드님 결국 자기 둥지로 돌아가 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을 정말 하지 마세요. 이용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유부녀의 순간적인 호기심과 감정 해소의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했으니까 그 기분 좋다 요거에 빠져들지 마시고 여러 부분을 좀 칼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성을 대할 때 뭔가 저항이 느껴지고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거 그 관계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정답입니다. 괜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드는 생각이 킹감인가 하고 뭔가 쎄한 이 느낌이 내가 여자를 잘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드는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가 있는데 여자를 잘 몰라서 드는 느낌하고 쎄한 느낌은 본능적으로 드는 거라서 다르거든요. 몇 번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지 않은 관계, 비밀로 해야 되는 관계,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뭐 부모님 모르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관계는 웬만하면 안 얽히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여성은 이미 다 알아요. 다가오는 것을. 그걸 좀 감각적으로 그 일반적이지 않게 그 있는데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차 한 잔, 커피 한 잔 요렇게 말 안 해도요. 뭐 일단 말을 걸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관심 있나? 요런 게 생각이 한 50% 정도 쫙 올라갑니다. 굳이 나한테 말을 건다고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그렇게만 한마디만 툭 해도 여자분들이 이제 센서가 그때부터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얼굴 한번 알았으니까 눈인사만 이렇게 해줘도 여자분들은 그때부터 아하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자들이 원하는 고백 방법 더 적극적이고 티가 나게 해줘야지 여자가 알아챌 것이다 하는 거는 여자가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여자한테 뭔가를 은근하게 다가가시는 게 좋아요. 리드하지 말고 그냥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한마디를 탁 던지면 그 상대랑 이제 반응이 올 거잖아요. 그냥 그거에 맞춰서 흐름을 쭉 타고 가서 그거에 맞게끔 대답해주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위기를 리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진짜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씩 보여주셔가지고 내 여자로 만들겠다. 이런 거를 팍팍 풍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여자한테 고백하고 분명히 나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말이라도 해볼까에 대해서 엄청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2번, 3번 쌓이고 4번 막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차라리 저 끙끙 앓는 후회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한 번의 쪽팔림으로 그냥 대놓고 커피 한잔 할래요 해서 1, 2분 안에 단칼에 뭐 거절 당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는 게 끙끙끙끙 앓고 며칠 몇 달을 할까 말까 그거에 대한 후회를 남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뱉어내야 됩니다.